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가볍게 산다입니다. 지은이 요코타 마유코, 옮김은 노경아, 펴낸 곳은 RH 코리아입니다. 오늘도 어떤 기적이 날 기다릴까? 이렇게 우연히 TV 프로그램에서 은문석 배우가 나왔는데 그 배우의 어록 같은 말이 기존에 남아 메모해 두었습니다. 오늘도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가방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미니멀을 생각할 때 가장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이겠죠. 가방 속에 물건을 꺼내 봅니다. 그리고 지갑, 휴대전화, 손수건, 티슈, 화장품 파우치, 수첩, 볼펜 정도겠지요. 이렇게 필수품만을 가방 속에 넣고 다닙니다. 그 외의 것들은 그냥 휴지통으로 바로 버려버립니다. 아마도 그날 받은 전단지, 그리고 영수증, 쿠폰, 사탕 껍데기, 기한 지난 쿠폰 등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분도 걸리지 않는 이 작업만으로도 대개의 경우 가방이 가벼워지고 생활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방 속에 있는 물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 휴지를 꺼내는 속도도 빨라질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가볍게 산다를 7가지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적게 가질수록 풍요로워지는 미니멀리티 철학. 물건에 마음을 담아 애정의 끈을 이어갑니다. 자신과 끈끈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물건은 아주 적게, 그리고 물건과 관계를 맺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물건은 이것저것 많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극히 소수여도 좋으니 정말로 나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만 간직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니멀리티 철학입니다. 두 번째, 가방이 가벼워지면 삶도 가뿐해진다입니다. 걱정이 지나치면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짐이 늘어나서 가방이 점점 커집니다. 불안을 상징하는 물건을 가방에 잔뜩 집어넣은 결과 오히려 그 무게의 체력을 빼앗겨 이것저것 돌아다니는데 필요한 적극성을 잃고 맙니다. 오히려 꽉 찬 손 때문에 무엇이 정말로 필요한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한 손을 비워 두어야 합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편견은 내려놓고 주위에 정중하게 부탁해 봅니다. 세 번째, 후회하지 않으려면 7조 규칙을 기억합니다. 우선 7조 동안 마음의 신호를 감지하는 연습을 합니다. 파란불이 켜지면 주저없이 실행하고 빨간불이면 반드시 멈춥니다. 필요할 때마다 직감으로 선택하는데 능숙해지면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것만이 주변에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직감을 믿지 않으면 방대한 정보 속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직감이 예민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메뉴를 선택할 때 배가 고프다고 해서 이것저것 많이 주문해서 배가 불러 다 먹지도 못하고 나온 경험이 있으신지요? 네, 저는 있습니다. 이럴 때 7조 규칙을 생각해 보면 분명 현명한 메뉴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꽃에 물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도 물과 햇빛과 바람이 필요합니다. 알고 보니 사람을 키우는 일은 식물을 보살피는 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간관계에도 정기적으로 물을 주어야 했습니다. 상대에게 무언가 변화가 생기면 내가 먼저 말을 걸어 이야기를 듣고 적절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느끼거나 어쩐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2번 배우는 일이라는 말이 있듯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일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5번째, 관리하고 손질할수록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곤란에 빠졌을 때 바로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위로하거나 사과해도 지울 수 없는 얼룩이 남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다른 일을 모두 제치고 최우선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나 동료 사이에도 습기를 제거한 건조한 마음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둘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다음에 여유 있을 때 다시 이야기하자 하는 식으로 서로의 결점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주는 관계가 오래갑니다. 6번째, 동작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는다 입니다. 언젠가 낯선 동네의 낡은 카페에 들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쟁반에 물컵을 받쳐 들고 와서 레이스로 만든 컵받침 위에 조용히 컵을 내려 놓고는 고개를 가볍게 숙인 뒤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그 카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인은 정중하고 아름다워서 마치 유서 깊은 가문의 기품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은색 쟁반과 파란색 세공 유리잔에 컵받침도 정성껏 술을 놓은 제품이었습니다. 노부부가 운영하는 무척이나 아담한 카페였지만 부인의 몸가짐 덕분에 커피 한 잔 값을 내고 그보다 몇 배는 더 값진 우아한 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지만 바쁠 때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멀티태스킹은 상대에게 실례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는 일, 식사를 함께하면서 휴대전화에 정보를 검색하는 일, 한 손에 짐을 들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한 손으로 물건을 건네는 일 등입니다. 7번째,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미소를 돋보이게 합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늘 미용실에서 방금 나온 듯한 50대의 아름다운 고객이 아침에 시간이 없으면 화장보다 드라이를 먼저 하세요. 그녀의 아름다운 머릿결은 찰랑찰랑하고 부드러워서 우아한 미소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첫인상이 아름다워져 자신감도 향상될 것입니다. 헤어스타일은 전체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지요. 끝으로 가볍게 살기에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물건은 적게 같지만 오래되고 소중한 것으로 간직하고, 가방도 가볍게 7초 규칙을 생각하고, 배움을 누군가에게 줄 줄 아는 삶, 동작은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고 아름다운 머리 스타일을 손질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닐까 유추해 봅니다. 이상으로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